네, 2025년 5월 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델로 2002년에 있었던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거론합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2002년에 있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입니까? 제가 아는 한은 거기에는 모든 정치공학, 정치공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치 사건, 이익치라고 하는 현대증권 회장을 지냈던 분이죠. 이익치란 사람, 그리고 김대엽이라는 사람을 기억한다면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정치공약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몽준 씨 이야기를 할게요. 정몽준 씨의 아버지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죠. 초등학교.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자기 형제들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정신영 씨라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에요. 몇째 동생인지는 모르겠다. 나도 형제가 많으니까. 근데 정신영 씨는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자기 형 기업을 하지 않고 동아일보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 초년병 때 독일 베를린에 가서 취재를 하다가 특파원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사고로. 그때 그분한테 2명의 자녀가 있었죠. 딸이 먼저 있었고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현대코퍼레이션 회장인 정몽혁 씨입니다. 자, 정주영 회장은 자기 형제 중에서는 서울대에 나온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동생이 정세영 씨, 고대 나왔죠. 이 정세영 씨는 그 후 뭐로 유명해지는가 하면 별명이 포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끌고 나가면서 이 포니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를 세계 지금 3인가요? 4인가 올라가 있죠. 이걸 만들어낸 주인공이 정세영 회장입니다. 그 정세영 회장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아들이 정몽규 씨라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하면서 지난번에 연임회 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은 자기 형제 중에서는 서울법대생이 하나 있었지만 일찍 돌아가셨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 아들 중에서 서울대생이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분이 정몽준입니다. 정몽준 씨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70학번이에요. 70학번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간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씨보다 2년 앞서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경기 나왔고 정몽준은 대광고등학교 나왔고 김문수는 경북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정주영 회장은 이 서울대 간 아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러죠. 자, 그러한 정몽준 씨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HD 현대, 과거의 현대중공업을 이끕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 반개회사 중에서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지금 가장 큰 범현대에서는 그런 그룹이죠. 근데 현대 HD 현대는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지만은 늘 잘 됐어요. 이 현대조선을 만들 때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의 금융계의 물줄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배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1500년대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그 말발로 돈을 끌어갖고 와서 현대중공업 공장도 짓기 전에 수주부터 해갖고 와서 땅을 파면서 바로 공장 지어서 배를 지었다는 일화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현대중공업이 늘 잘 돼갖고 이 회사가 캐시카우, 즉 늘 돈을 벌어주는 회사가 됐습니다. 정몽준 회장이 이 회사를 이끌면서 회사가 워낙 잘 되니까 본인이 별로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회장을 하게 하고 본인은 뒤로 있으면서 다른 일을 했죠. 뭘 했느냐? 정치에 나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1993년도인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었죠. 그때 이제 김영삼 씨가 결국은 당선이 되는 선거인데, 그 대선에 도전해서 국민당 만들라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현대에서도 일을 떼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아들이 정치에 나와서 사람들이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88년부터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해서 근데 주로 당을 갖지 않고 아버지의 기억 때문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사선의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2002년인데 2002년을 앞두고 그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뭐냐? 지금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세계 4강, 그때 바로 그가 큰 자리를 하게 되죠. 이 정봉준 회장은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면서 동시에 FIFA 세계축구협회에 관여를 해서 거기에서 부위원장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재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한일 월드컵 유출을 해냅니다. 근데 2002년 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히딩크가 이끄는, 네덜란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이 그때 뭐 박지성이니 뭐 이런 사람들, 이영편이 뛰어갖고 우리가 4강을 하지 않습니까? 확 더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몽준 대망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못한 거를 아들이 할 수 있겠다. FIFA,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정몽준 씨가 했던 회장을 지금 이제 정몽규, 둘은 사촌간이죠. 아버지가 형제였으니까. 회장이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정세영 씨의 아들이. 자, 이거는 이제 정봉준 씨가 이제,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사선의 국회의원이었고, 재력도 있고, 현대중공업을 잘 이끌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사건이고. 그와 별도로, 자, 1998년 DJ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해창을 이기고 당선되죠. 그리고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돈을 4억 몇천만 달러 퍼준 거는 그 후에 노무현 정권이 밝혀내죠. 그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많이 도와줍니다, DJ를. 그리고 이제 본인도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죠. 근데 다 무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2002년에 제네바 합의를 깨버리죠. 그리고 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걸 밝힘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다시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져나가고 막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는 새천년 민주당이 맞을 겁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데 동교동계, 즉 DJ 계열에서 미는 사람이 되지가 않고 비동교동계인 노무현 씨가 국민 경선으로 한 경선에서 의회 1등을 해버립니다. 그게 4월입니다. 2002년 4월 말쯤이고 5월 초에는 새누리당인가 새한국당인가 거기에서 이해창 씨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죠. 그런데 이 당에서 주력이 미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 이제 6월달 첫 주에 보통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4년마다. 2002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울경, 부산, 경남, 울산 그 지역 중에서 한 군데서는 반드시 광역단체장, 부산시장이나 울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를 당선시키겠다. 그거 못하면은 내가 재신임 받겠다. 대통령 후보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전국 지방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은 참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야 노무현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선거 지고 영 안 좋다 하고서 갈자라고 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당무회의를 계속 열었는데 결론은 그냥 그대로 가자 해서 노무현이 한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 6월부터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때 6월 29일인가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4위를 하게 되죠. 그 한국이 터키한테 져서 4위가 되는 3, 4위전을 하던 날 그 유명한 연평해전이 벌어져서 우리 해군 고속함 357정이 격침됩니다. 윤영아 정장이 이끌던 배가 침몰하죠. 그때 DJ 측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대 포를 먼저 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인민군 군함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고 쏘니까 깨진 거죠. 그래서 DJ 새천년 민주당에 대한 규탄 여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걸 누가 뒤집어 쓰느냐? 차기 대권 후보로 된 노무현이 뒤집어 쓰니까 노무현도 인기가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축구는 세계 상황을 하니까 정몽준 씨가 확 뜨는 겁니다. 정몽준 씨는 그때 아마 거의 무소속 당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16강만 가도 기적이라 그랬는데 16강, 8강, 4강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가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됐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국 15군데서 하게 됐는데 이때 누가 이기나 봤더니 13대 2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합니다. 호남 2군데에서만 새천년 민주당이 이기고 완패를 합니다. 아이고, 난리가 나죠.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 사실상 당 대표입니다.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아직 정몽준 씨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는데 정몽준 대망론이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장반은 여당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시키니까 이해창이 1등이고 정몽준이 2등이고 그 밑에 노무현이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니까 이 정몽준 씨가 당을 만들죠. 그때 국민개혁 21인가 뭐 이런 당을 만들어요. 국민통합 21을 창당합니다. 대선 나가겠다고 창당을 합니다. 처음에 박근혜랑 같이 하려다가 박근혜도 그때 이제 이해창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는 다시 이제 한국당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국민통합 21을 만드는데 이때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최 옆에서 귓속말하고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있죠. 선대위원장. 김민석 씨는 서울대학교 82학번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내고 그리고 아나운서 지내는 분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화제를 미남이죠.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김민석 씨가 정몽준한테 갑니다. 국민통합 21로 갑니다. 지금은 이재명 최측근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지만 또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74년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그거 기억합니다.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운동권이죠. 운동권 초기죠. 거의 김문수랑 비슷한 또기의 사람들입니다. 이철을 중심으로 유인태, 김근태 이런 사람들인가요? 민주화 청년 학생 만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그들이 도망다니는데 그 리더가 이철이었어요. 이철이 하도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철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했는데 그때 이철 씨가 국민통합 21 정몽준한테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사람이 궁금해요. 진짜로 온 거냐 아니면 노무현을 탈락시키고 정몽준을 하기 위한 동교동계의 공작이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갈아야 된다. 지방선거 졌지 재보궐선거 졌지 이번 대선 하나만 하잖아요. 정권이 뺏기게 되면 이해창이 당선되면 지난 대선에서는 DJ한테 진 게 있으니까 사정 들어가게 되면 동교동계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북에 4억 5천만 달러인가 몰래 보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은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한다고 발표해갖고 제네바 합의는 깨졌고 DJ 정권이 잘하는 게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정몽준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정몽준 씨는 약간의 야권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진 다음에 노무현 바꿔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후보 교체론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때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활약하는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개혁 국민정당을 만들어서 노무현이가 쫓겨나면은 이쪽에서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새천년 바깥에서 개혁 국민정당 유시민 씨가 이끄는 게 이제 노무현을 받쳐주는 모양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쩔쩔맬 때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중도 개혁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뭘 하는가 하면은 야 노무현 너 갖고 안 된다. 그 정몽준하고 해서 이기는 사람 뽑는 걸로 하자고 후보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이게 중개포죠. 그때 민주당 의원 37명이 여기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 중에 17명이 아예 민주당을 탈당해버려요. 아씨, 이거 도저히 노무현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11월 초에 갑자기 이제 정몽준하고 이 단일화가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노무현 갖고 안 되니까 이걸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떠한 사건이 생기느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데 고란 직전에 현대증권의 이익치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현대전자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었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던 건데 이 양반이 미국으로 가서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2002년 10월 27일 일본 동경으로 날아와서 동경에 있는 대한민국 기자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현대전자 주가 조직 사건에 정몽준이 개입돼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전자에서 돈이 딸렸을 때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1,800억인가 지원했는데 이거는 정몽준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갖고 정몽준 대망론이 막 일어날 때인데 월드컵 4강도 만들어서 이제 한국당 이해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정몽준이다 이런 분위기 떠오르고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날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확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나라당 공작이냐 그러는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잖아요. 한나라당이 맞나? 이때 여당이 누굽니까? DJ당이잖아요. 지금 이익치 씨가 왜 미국에 있다가 왜 미국으로 도망갔는지. 자, 다시 얘기하면은 DJ가 대북할 때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현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근데 현대전자 주가 수사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를 안 하게 하려면 이익치 씨는 미국 가서 안 들어오는 게 낫죠. 그런데 새천년 민주당 주력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영 지지율은 안 올라. 근데 DJ랑 가까운 현대 쪽에서 정몽준 씨가 떠오른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그거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이게 뭐가 변화가 있었는지 뭔지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 이익치 씨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익치 씨가 동경에 와서 정몽준 씨 개입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시의 기사인데 27일 일본 동경에서 정몽준 씨가 현대전자 주가 주식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이익치가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씨가 반박하는 회견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 일부러 오마이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치 씨가 한국에 와서 서울중앙지검, 지금 서울중앙, 옛날에 서울지검이죠. 거기에 와가지고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현대에 있던 현대석유화학 회장 등이 또 기자실에 와서 이익치 말은 엉터리다 하고 막 맞받아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정몽준 씨가 코너에 몰리는 거죠. 코너에 몰리면 어떡합니까? 당시 여당이 DJ당이니까 DJ당이 원하는 대로 노무현과의 단일화를 응하죠. 이게 고도의 정치 공학일 수도 있고 공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도 모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정몽준 씨는 2등만 해도 사실 돼요. 그죠? 근데 2등만 해도 그 차기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뭐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선거 비용은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재력은 있고. 근데 여기서 이게 압박이 막 이익치 압박이 들어오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됩니다. 이 정몽준 씨는 단일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익치를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노무현 씨가 막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저 하늘 성층권의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노무현을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어. 능력은 안 돼. 그러니까 정몽준하고 단일화해서 부드럽게 교체를 해보자. 정몽준 퇴로 나오게 하려면 이익치 카드를 쓴 걸 수도 있고 또 노무현 입장에서는 죽으나 사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단일화하자 하고 딱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정몽준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TV에 기자들이 따라와서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집을 찾아간 적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결렬되고 난 다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단일화에 서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게 모든 것들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당원도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게 여러분 공정하다고 봅니까? 여론조사는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46대 42, 46.8대 4.6%포인트로 노무현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씨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모르지? 여론조사? 그래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이 이겼다고 하고, 노무현 씨가 연설을 또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전두환이 너! 이순자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면서 팍 열을 지르니까, 와! 노사모들 떼고 막 그런 식으로 연설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일면서 이해창을 12월 19일 날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이해창을 잡는 방법으로 뭐가 동원되는가 하면은 김대엽 씨가 등장해서 이른바 그 유명한 병풍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해창 씨의 아들이 군대 안 갔는데 그게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병풍 사건. 저 그때 김대호 씨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인데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 원심 판결하니까 정치에 개입했다고 막 밀어붙이는 괴벨스식 선전선언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게 먹히고 이 단일화가 되면서 노무현이 이기고, 근데 막판에 정몽준 씨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 나 단일화 파기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노무현 씨가 그 집을 찾아가죠. 문을 안 열어주고 하는 건데 그게 TV에 나오면서 그게 오히려 동정을 일으켰는지 이겨버립니다. 이게 단일화였습니다. 이익치 사건하고 김대엽 사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민주당 주력인 동교동계는 뜻밖의 노무현이 당선돼서 처음에 원치 않았어.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가자. 가는데 이거 도저히 동력이 안 돼. 2번 선거도 졌어. 근데 정몽준이 떠올랐어. 월드컵 때문에. 그 둘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정몽준 통제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게 정치공황이 서로의 공황이 개입하는 거니까 뭐 어느 한쪽이 시나리오 끌고 갈 수는 없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노무현이 이긴 건데 이게 아름답다고? 최고의 물밑싸움,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패배 이후 정몽준 씨는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그리고 울산이 아닌 서울 동작에서 국회의원 더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정권 끝나고 이명박 씨가 할 때 한나라당으로 가죠. 그래서 여당 의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될 때는 정치를 접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물러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정몽준한테 물어가서 그때 단일화가 사기였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사기라 그럴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이익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원한이 있을 겁니다. 또 이익치도 물어보면 아주 재밌는 거는 이익치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했잖아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 안 가죠. 그리고 그렇게 이익치 씨가 정몽준이가 개입했던 정몽준 씨는 기소가 되나? 기소 안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필요한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간 거지. 그리고 서로 만들다가 이루어진 거지. 이게 단일화가. 그럼 김대엽 사건은 나중에 허위란 게 다 밝혀졌고. 이게 아름다운 단일화인가요? 이걸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이익치를 기억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문수, 그 다음에 한덕수 단일화 하기에는 지금 그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생각한다면 그때는 막 정치적으로 워낙 어려우니까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1등이 있어. 근데 2, 3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아무도 없고 둘이 연합해서 이기려고 할 때 3등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어떻게 정치공학을 하다 이긴 거야. 근데 지금은 딱 둘이야. 근데 둘이 같은 색깔이야. 이거 지금 여론조사에서 할 시간도 없고 한들 지금은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는 두 분이 충돌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서 담판을 해서 한쪽에 양보를 하는 게. 근데 문제는 김문수는 양보를 하기 어려워. 왜?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경선을 걸쳐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사퇴하고 양보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이어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시간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를 민 사람들이 정치 감각이 없다는 큰 미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쭉 순차적으로 온 게 아니라 4월 4일 날 윤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4월 4일 날 보수 세력들은 파면이 안 된다. 5대3 내지 4대4로 기각된다고 하고 있다가 파면되고 나서 딱 두 달 뒤인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되니까 그때부터 경선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덕수가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하고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 꼬여버렸잖아요. 이재명조차도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6월 5일인가 결혼 날짜 잡아놨는데 대선이 6월 3일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대통령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잘못하면 정가 5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갑자기 들어온 대선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일화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여권에서 이거는 정치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황희정수처럼 잘 해온 행정가니까 행정가하고 정치가는 다릅니다. 정치가는 혁명가에 가까운 거예요.
비리 법권천 할 때 안일비자 위에는 이치가 있고 이치 위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하는 게 법하고 행정 이런 거죠. 그 위에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정치예요. 법치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민심이 있는 거죠. 행정을 잘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판단을 잘하는 거는 기업에 가보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분석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1, 2, 3만 점수를 내보면 뭐 91, 90.5 근데 89점짜리가 잘 될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채점할 때 상황하고 달라진다. 그걸 잘 고르는 게 리더잖아요. 정문고 회장이 선택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이건희 회장도 잘했고 이재용 회장 걸 잘 못하고 있는 거. SK 회장은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잘해왔고 근데 이번에 유심 사건으로 숨은 폭병 만나서 SKT가 휘청거리고 있는 거고. 디시전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김문수는 어쨌든 혁명가를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를 노무현 정몽준 케이스에 연계해서 풀지 마라. 이거는 큰 착각이다. 이익치를 기억하고 김대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